지금부터 2025년 화학올림피아드 제1회 2차 온라인 교육 문제 동영상 풀이 4번부터 6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번 문제는 양이온 M과 음이온 X로 이루어진 이온성 화합물의 결정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에 대한 정보로서 음이온 X의 반지름은 RX, 그리고 이 음이온 X로 구성된 면심 밑방 단위세포 한 변의 길이 A는 2 루트 2 RX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양이온인 M은 4개의 X가 형성하는 정사면체 구멍의 중심에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화합물의 실험식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M의 개수는 간단하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 것처럼 4개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X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X는 면심 밑방 단위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꼭지점에 8개가 8분의 1만큼씩 기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면심에 각각 6개가 2분의 1씩 기여를 하고 있죠. 따라서 4개. 그래서 양이온 M의 개수가 4개, 음이온 X의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실험식은 MX로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는 단위세포당 비어있는 정사면체 구멍의 수는 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지금 위에서 구한 화학식에서 실험식은 MX이고 그 화학식은 분자식을 쓰게 되면 M4, X4의 형태로 나오게 되죠.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이 단위세포의 면심 입방 구조에서 보시게 되면 X의 이온의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원자들 사이사이에 구멍이 2가지 종류가 생기는 걸로 배웠죠. 첫 번째가 사면체 구멍, 그리고 두 번째가 팔면체 구멍,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사면체 구멍은 요 음이온 이온의 개수의 2배에 해당하는 것만큼 존재하게 되고요. 팔면체 구멍은 같은 양의 음이온 개수만큼 생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는 단위세포당 비어있는 정사면체 구멍의 수는 몇 개가 되죠? 4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절반만 채워져 있는 거죠. 따라서 4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최단거리에 있는 M과 M의 핵간거리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문제를 잘못 넣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M과 M의 핵간거리가 아니라 음이온 X와 X의 핵간거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수정을 좀 하고요. 그래서 문제는 최단거리에 있는 X와 X의 핵간거리는으로 바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X가 요거 이런 식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가장 최단거리에 있는 거는 요거에 해당이 되겠죠. 요거는 A인데 여기가 대각선 요 한 면에서 대각선의 길이의 반이기 때문에 여기 대각선의 길이가 2루트 2A가 될 거고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거에서 이거의 반이니까 2루트 2A가 될 거고 A는 앞서 보시는 것처럼 2루트 2RX이기 때문에 이거의 절반이죠. 따라서 루트 2A가 될 거고요. 루트 2A에다가 A를 대입을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꼭지점과 요 한 면의 중심 요 둘 사이 거리가 가장 X 사이의 최단거리 핵간거리이기 때문에 여기 직각삼각형 하게 되면 한 변의 길이 A인 거에서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의 절반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A인 거니까 루트 2A게 되는데 2분의 루트 2A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A는 여기다가 2루트 2RX를 곱해주면 아시다시피 약분돼서 2RX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핵간거리는 가장 최단거리는 2R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4번은 X로부터 4RX만큼 떨어진 거리에 존재하는 X의 개수는 4RX만큼은 여기가 2RX였으니까 이 대각선 한 변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 단위세포는 하나만 보여준 거고 실제로 그리게 되면 8개
이쪽에도 그리고 앞쪽, 뒤쪽, 위아래로 해서 하게 되면 총 8개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대각선에 해당하는 것들이 요 면면 보시면 하나, 두 개, 세 개가 존재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총 12개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은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고체 구조에서의 나타낸 관계식을 이용해서 하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확장된 다른 문제들을 풀어보시게 되면 이러한 그 고체 구조와 관련한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는 다음은 코발트 Cl2 6H2O로부터 다양한 코발트 차기온을 합성하는 과정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코발트 Cl2 6H2O로부터 코발트 H2O 6E 플러스 코발트 NH3 6E 플러스 그리고 코발트 에틸렌 다이아민 3개 E 플러스 차기온으로 각각 순차적으로 합성하는 과정이 나열되어 있고요. 오른쪽 표는 최대 흡수 파장에 대한 정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A, B, C가 각각 544, 569, 662로 있기 때문에 이 최대 흡수 파장의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값이 작을수록 더 높은 에너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에너지가 1번, 에너지가 2번, 에너지 3번 이런 식으로 에너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반응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코발트 2가의 변화는 없게 되고 물 분자가 배이된 거냐, 암모니아 분자가 배이된 거냐 아니면 에틸렌 다이아민 분자가 배이된 거냐에 따라서 지금 각각 바뀌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 아시겠지만 이들 화합물의 경우에는 정팔면체의 전체 정팔면체 기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3개, 2개 형태의 T2G, EG 레벨의 형태의 중심금속에 해당하는 전자 배치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의 경우에서 코발트 2가에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리간드의 변화에 의해서 이 T2G와 EG 레벨의 에너지 차, 즉 델타 O, 팔면체 장에 의한 갈라짐 에너지의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먼저 물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 다음에 에틸렌 다이아민 이 3개의 리간드가 있는데요. 보통 물 분자는 약한 장 리간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의 경우는 이거보다는 좀 더 장의 세기가 세고 에틸렌 다이아민이 더 센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리간드에 의한 효과에 따라서 장의 크기가 변하는 것을 분광화학적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금속과의 결합에 의한 거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요거 자세한 얘기는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요. 거기까지는 제외하고요. 다음과 같은 위의 순서로 이렇게 장이 T2G와 EG 레벨의 에너지 차이가 분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따르면 A는 에너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코발트 EN3 E 플러스 차기온이라고 볼 수 있게 되고요. B는 코발트 NH3 6 E 플러스 차기온, 마지막으로 C는 코발트 H2O 6 E 플러스 차기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2번은 AC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의 홀 전자 수가 다를 때 A하고 C, 중심금속 코발트의 바닥 상태의 D전자 배치를 각각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죠. 둘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발트 2가이게 되고 이 코발트 2가의 금속의 D전자 배치는 D7 7개 남아있죠. 왜냐면 구족이기 때문에 2개가 없어지기 때문에 D7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각각 바닥 상태 전자 배치 홀 전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고스핀, 하나는 저스핀 이렇게 예상이 돼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스핀의 경우에는 약한 장 리간드, 저스핀의 경우에는 강한 장 리간드가 배이된 화합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A가 D7 저스핀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고 C는 D7 고스핀의 전자 배치를 갖게 돼야 됩니다. 따라서 A의 경우에는 D7 저스핀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될 거고
C의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겠어. A의 홀전자의 개수는 1개, C의 홀전자의 개수는 3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A와 C의 자기 모멘트는 뮤 B의 단위로 각각 얼마인가? 이 뮤 B는 보어 마그네톤 해당하는 값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기 모멘트는 어떻게 구하냐면 루트 n의 n 플러스 2 형태 뮤 B 형태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n이라는 거는 의미가 홀전자 수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A의 경우는 홀전자 수가 1개, C의 경우는 3개 있기 때문에 A의 경우는 루트 3 뮤 B가 될 거고요. C의 경우에는 루트 n의 n 플러스니까 3, 5니까 3, 5, 15 뮤 B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 문제의 경우에는 AC 중 얀텔러 뒤틀림, 얀텔러 디스토션이 일어나는 차기온을 예측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디오비탈 전자배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얀텔러 뒤틀림이 일어나는 그 착물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 얀텔러 뒤틀림이 일어나는 케이스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많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 전자배치가 이렇게 균등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얀텔러 뒤틀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예를 들어 어떤 금속 전자배치가 이렇게 하나씩 균등하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홀전자가 하나하나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춰져서 이런 경우에는 얀텔러 뒤틀림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요게 깨지게 되면은 얀텔러 뒤틀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A, B, C 모두 다 여러분 D7의 전자배치이기 때문에 저스핀이든 고스핀이든 모두 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균등하게 전자들이 배열되어 있지 않게 되죠. 따라서 A에서 C 모두 다 얀텔러 뒤틀림이 일어난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얀텔러 뒤틀림이 일어나지 않는 차기온의 경우에는 어떤 전자배치를 가지게 되냐면 이렇게 하나 D3를 갖거나 아니면 D6 저스핀 D6 전자배치를 갖거나 아니면 하나씩 배열되는 D5 고스핀 전자배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얀텔러 디스토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는 다음은 차기온 PTCl4-2-로부터 배이화합물 A, B, C가 생성되는 과정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는 그림처럼 PTCl4-2- 테트라클로로플래티네이트 차기온으로부터 A 그리고 B 또는 C로 이렇게 합성이 되는 과정을 주어져 있고요.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A에서 C에서 중심금속 PT의 산화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시작 물질인 PTCl4-2-에서 보시면 플래티늄의 산화수는 2가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합성을 통해서 시스 플래티늄 NH3-2Cl2라는 시스 물질을 합성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 이는 중성 자체 화합물이고 이게 되는데 여기서도 플래티늄의 산화수를 구해보면 암모니아 리간드의 경우에는 중성 리간드고 Cl은 Cl-일가 해당하는 리간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PT의 산화수는 2+로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중심금속 PT는 2+, 그 다음 B 보시게 되면 B는 시스에 암모니아는 그대로 있는데 Cl 대신에 물로 변환이 일어났죠. 그럼 여러분 암모니아 변화가 없고 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차기온 2+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얘도 당연히 산화수에서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얘도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10번도 보시게 되면 10번은 이 경우는 A로부터 여기 OH-가 2개 들어간 형태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럼 얘의 경우에는 플래티늄 그대로 있고 암모니아랑 그 다음에 Cl은 리간드는 그대로 있는데 OH-가 2개 첨가되었기 때문에 PT의 산화수가 2만큼 증가하겠죠. 왜냐? OH- 음이온 리간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따라서 C의 플래티늄은 플러스 4가 산화수를 가진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와 C에서 중심금속 PT의 바닥 상태에서 d 오비탈의 전자배치를 각각 나타내고
DZ제곱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를 각각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A는 플래티늄 2가, C는 플래티늄 4가예요. 자, 플래티늄 금속의 경우에는 10족 원소죠. 10족 원소이기 때문에 플래티늄 2가는 D8의 전자 배치, 플래티늄 4가는 D6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플래티늄 2가 또는 10족에 있는 다른 금속인 팔라듐도 10족 원소인데 팔라듐 뭐 2가, 2 플러스 같은 경우도 D8 전자 배치를 똑같이 갖겠죠. 이런 식으로 플래티늄 2가나 팔라듐 2가의 D8 전자 배치를 가지는 금속의 경우에는 리간드 4개가 붙는 형태로 되면서 사각평면 구조를 2 플러스의 경우에는 스퀘어 플라나인 사각평면 구조를 선호하게 됩니다. 따라서 A의 경우에는 리간드가 각각 2개씩 4개만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각평면 구조, 즉 D8의 스퀘어 플라나 스트럭처를 가지게 되고, 이런 D8 전자 배치를 가지면 사각평면 구조의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2개, 하나 이렇게 오비탈이 정팔면체에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해당이 되고, 여기에 각각 오비탈을 표현하게 되면 여기 dxy, dyg, 이게 dxy, dyg, dxg 오비탈이고, 여기가 dz제곱,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인데, 이 정팔면체에서 사각평면으로 갈 때 z축에 있는 그 리간드가 없어지는 효과로 인해서 Z 성분이 낮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Z 성분을 갖고 있는 dxg와 dyg 오비탈의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고, dxg하고 dyg, 그 다음에 dz제곱이 여기까지 오게 되죠. 그 다음이 dx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dx제곱 마이너스 제곱 다시 쓰면은 결과적으로 D8 사각평면의 전자 배치는 2개, 하나가 되는데, 여기가 dxg, dyg, 그리고 여기가 dz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dxy, 여기가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런 식으로 재배열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자 8개를 채우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채워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는 이런 식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 거고요. C는 플래티늄 4가이기 때문에 D6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리간드 종류가 세 종류에서 6개 리간드가 배이된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정팔면체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정팔면체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T2G 이제 3개, 2개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게 되고, D6 전자 배치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4 플러스이기 때문에 강한장, 그러니까 D6 저스핀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될 거고, 여기가 DXY, DXG, DYG 이런 형태로 배치가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A와 C에 해당하는 그 전자 배치를 나타냈고요. DZ제곱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를 각각 쓰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DZ제곱은 여기가 DZ제곱이죠. DX제곱 마이너스 Y. 그래서 A에는 몇 개? 2개. A에는 2개. C에는 0개. 없는 형태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3번 문제. 3번 문제의 경우에는 A에서 C의 자기성을 각각 예측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일단 A는 보시는 것처럼 전자 배치 그렸죠? 반자기성, 홀전자가 없기 때문에 반자기성.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로 홀전자가 없기 때문에 반자기성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고요. 그럼 B는 어떻게 되느냐? B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플래티늄 2 플러스의 전자 배치라고 했죠? 그리고 리간드가 2개, 4개, 각각 2개, 두 종류가 2개씩 해서 4개의 리간드가 배이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사각평면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사각평면 구조. 따라서 앞에 있는 A와 전자 배치가 같을 거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도 홀전자가 없겠죠. 따라서 B도 반자기성 자성을 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배위화합물 C의 가능한 입체 이성 질체의 수는이라고 되어 있죠. C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플래티늄 NH3 Cl2OH2가 되어 있잖아요. 잠깐만 지어보면 지금 세 가지 종류의 한 자리 리간드가 두 개씩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M, A2, B2, C2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에 가능한 입체 이성질체 수는 여러분이 이렇게 정팔면체 이렇게 해가지고 뭐 A, A, B, B, C, C 해가지고 돌려보게 되면은 계산하게 되면은 6개의 입체 이성질체가 가능하게 됩니다. 뭐 시스 트랜스 각각 해가지고 하게 되면 6개니까 요거는 한번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6번까지 해가지고 4번부터 6번 무기화학 분야 동영상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